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조성국입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PPT 화면을 보면서 4, 5주차 기초상 및 교합제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사실 어메이즈라는 온라인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4주차 영상을 올렸는데요. 교수님께서 공지하신 공지사항을 보니 교수님 PPT를 활용하여 발표를 하고 어메이즈 거는 다음에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시 발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어나셨나요? 네, 저는 일어났는데요. 현재 시각은 3월 26일 오전 6시 23분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일찍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평생 가는 재산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허둥대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여유있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습관이 아닐까요? 교수님께서는 제게 제가 잠이 많다고 잠을 좀 줄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날 하루를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4절기 중 하나인 춘분이라는 절기가 지나면 추위도 가시고 완연한 봄의 계절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봄의 신호들을 보면서 저는 부지런히 살겠다는 다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떠한 목표나 다짐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넘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4, 5주차 기초상 및 교합제의 발표를 하기 전 저는 간략하게나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주차 선행학습까지 마치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고 있을 내용이지만 오늘 영상 발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총이치에서는 높은 성공률의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고 그 개인 트레이를 통해 본 인상을 뜹니다. 이러한 본 인상을 통해 나온 인상체를 가지고 작업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작업 모형은 의치상에 피게 될 모든 조직과 변형 부위가 재현된 정확한 모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형을 얻기 위해 개인 트레이 제작 시 보더 몰딩을 하여 구강 내 인상을 체득합니다. 이렇게 나온 인상체에 유틸리티 왁스로 비딩 작업을 하고 유틸리티 왁스를 박싱 왁스로 감싸 측벽을 형성하여 하나의 틀을 만들어 줍니다. 이 방법을 박싱 메소드라고 합니다. 박싱 메소드가 끝이 나면 경석고나 초경석고를 믹싱하여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모형이 박싱 메소드에 의한 작업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PPT 화면을 보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치아 환자는 치아가 전부 상실되었기 때문에 치아를 기준으로 한 교합 체득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작업 모형을 토대로 기초상과 교합제를 제작하여 환자 구강에서 상하악의 악관 관계를 기록해주는 교합 체득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작업 모형상에서 교합상을 제작하는데요. 교합상은 기초상과 교합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 기초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상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 내에 시적하여 교합 체득을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의치상입니다. 총이치에서는 기초상이 곧 최종 의치상이 되기 때문에 구강 내에 시적되어 정확한 교합 관계를 체득하고 적합이 우수하도록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상은 일반적으로 트레이 레진이라는 것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초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모형에 외형선을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 모형은, 즉 위에 있는 모형은 상악 모형이고요. 아래에 있는 모형은 하악 모형이 되겠습니다. 금요일반 친구들은 아마 지난 시간에 저와 같이 작업을 했던 것이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치상연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업 모형상의 외형선을 표시해 주는데요. 기초상이 장착될 부위의 위치나 형태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상 레진이 작업 모형에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상하 작업 모형에 블락아웃 및 릴리프를 형성해 줍니다. 이 사진이 이제 레진 분리제가 도포가 완료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블락아웃과 릴리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잠깐 퍼즈 버튼을 누르시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이번 시간에 꼭 알고 가야 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제가 이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까지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퍼즈 버튼 누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블락아웃과 릴리프라는 용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락아웃이란 함몰 부위를 제거하는 것으로 사전에는 첨화 수정이라고 나옵니다. 즉, 모형이나 의치에 있어서 불리한 함몰 부위를 재료로 메워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블락아웃을 할까요? 네, 블락아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언더컷 때문입니다. 구강내는 연조직이기 때문에 언더컷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형상에서는 언더컷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초상을 제작하거나 기공 과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모형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형상의 언더컷 부위나 함몰 등의 부위는 왁스를 이용하여 메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릴리프는 무엇일까요? 총이치가 구강 내 장착되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공간이 없이 총이치가 환자 구강 내 장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빡빡하게 말이죠. 상상해 보셨나요? 저작을 하는 과정에서 의치가 연조직을 계속해서 압박을 할 텐데 엄청나게 빡빡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면 이러한 교합압을 환자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교합압을 견디기 어렵다면 결국 환자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보철물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릴리프란 동통 및 압박감 등을 없애준다는 말로 의치상이 연조직에 가하는 압력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릴리프는 공간 부여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블락아웃과 릴리프가 완료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블락아웃과 릴리프를 형성해 주었다면 레진을 이용하여 기초상을 제작합니다. 금요일반 친구들은 지난 시간에 광중압 레진을 이용하여 기초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실 거라 믿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레진은 자가중압 레진인데요. 자가중압 레진의 경우 중압되는 시간은 23도에서 6분 정도이기 때문에 혼합 시 신속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레진의 경우는 전용 스파츌라와 러버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압접법을 이용해 기초상을 제작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상악 작업 모형에 레진을 압접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하악 모형에 레진을 압접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된 기초상, 레진 기초상 제작 완료된 사진입니다. 기초상의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교합제를 제작해 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이 세 장의 사진은 교합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교합제란 상하악 관계를 기록하고 인공치아를 배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차 의치상이 되며 또 완성될 의치상에 형성시켜 교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이치나 국부치 제작에서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사용하여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반복적으로 연화하여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교합제의 높이는 상악의 경우 전치부는 순측 변연에서 22mm, 구치부는 상악 결절 부위에서 7에서 8mm 정도가 바람직하고요. 하악의 경우는 전치부는 순측 변연에서 18mm, 구치부는 레트로몰라 패드 3분의 2 지점과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교합제의 폭은 상하악에서는 서로 같고 전치부는 5mm, 소구치부는 7mm,
대구치부는 10mm로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은 모형상에 그어진 기준선을 참고하여 말굽 형태의 교합제를 올려놓고 부착한 다음 왁스를 첨가하여 다듬어 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진으로 만든 기초상이 되었고요. 그 위에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착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교합제가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악이고 이것은 하악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확실히 하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상하 교합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상과 교합제를 이용하여 교합상을 만드는 과정이 끝이 났는데요. 이제는 인공치 선택과 배열을 할 때 참고해야 할 교합 체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합 체득이란 앞관계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상악에 대한 하악의 모든 위치에 대한 기록을 말합니다. 무치악 보철에서도 치아가 존재했을 때의 중심 교합위로 추측되는 하악의 위치에서 상하 인공치아가 맞물리도록 종이치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아마 양측성 균형 교합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크리스텐슨 페노메논이라고 아마 1학년 치의학 용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후만곡과 조절만곡을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악에 대한 하악의 수직적, 수평적 또는 임의적 위치까지 여러 방향과 위치에서 앞관계 기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하악 간의 관계를 생체에서 기록하는 행위를 앞관관계 기록 또는 교합 체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득된 작업 모형은 추 안궁 기록과 함께 교합기에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치를 배열하고 이제 이렇게 나비치가 점점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PPT 내용을 가지고 준비한 4주차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9년을 살아오면서 고지식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정해진 틀에 맞춰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겠죠. 물론 학창시절에 공부를 엄청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고 사실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이라는 곳에 생각이 꽂혀서 대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수능 공부를 하면서는 아마 정해진 틀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기존의 교수님들의 판서 방식과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 적응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 미남 교수님을 뵙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교수님의 교육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 교수님의 응원 때문인지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좋았고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점점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발표가 완벽한 발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 새록새록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발표가 완벽한 발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는 더 나은 제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번 4주차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6-0880 조성국이었습니다.